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활발 타오르자 PC주의를 고집하며 회사를 점점 침몰시키던 디즈니가 한국산 데몬헌터스, 즉 테마록을 갖고 승부를 보겠다는 취지로 배급권을 사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심지어 여기엔 지독한 디즈니의 PC주의가 묻지 않고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가져가 플레이만 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소니가 만들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K-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냐라며 판거다 헐값에 넷플릭스에 100% 넘겨버린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고 디즈니가 PC로 번복된 애니메이션만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속셈이 드러나는 지점이죠. 특히 이미 한국은 물론이고 서양 팬들을 중심으로 오컬트, 현대가 배경인 어바나 판타지, 테마라는 주제 때문에 K-팝 데몬헌터스와 크로스오버된, 즉 세계관을 합친 2차 창작물이 많은 상황에서 디즈니의 속셈은 너무나 뻔한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디즈니가 한국 콘텐츠를 잡아보려고 아우성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디즈니를 지배해온 PC주의 때문인데요. 오늘은 디즈니와 출연진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중을 평가하던 PC주의의 민낯을 되짚어보고 어느 하나 묻지 않고도 철저하게 대중성으로 승부봐서 이제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넘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캐대언의 뒷심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면 이제 캐대언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억가들도 까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실제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영화 OST는 일찍이 첫 주부터 빌보드 앨범 차트 8위에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사자보이즈의 음악에 따르며 혼문을 지키려는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오빠들의 대결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죠. 실제 가수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부른 곡이 차트에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을 미국인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는 지금까지 넷플릭스를 거쳐간 모든 영화 가운데 역대 6위를 기록한 초대박 히트작으로도 기록됐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디즈니에게 겨울왕국이 있다면 우리에겐 캐대언이 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렇다면 봐도 재미있다는 이 영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신나는 춤과 K-팝스러움을 정확히 살린 노래, 그리고 소파를 두고도 아래 앉아서 소파는 기대는 모습으로 쓴다거나 수저 아래 휴지를 까는 등 한국 문화를 잘 녹여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들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SNS에 올라오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라는 놀라운 반 감탄 반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데요.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류 언론을 시작으로 이 영상들에서 캐대언 신드롬의 원인을 밝힐 실마리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엄마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시청하는 영상들인데요. 최근 디즈니의 과다한 PC주의에 질려버린 부모들이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영화를 발견했고 이게 선풍적인 인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디즈니는 어느 순간 PC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고집하는 메시지를 풀어내는 데 집중했는데요. 이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그저 흑인이나 라틴계 인물로 바꾸는 데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흑인도 백설공주, 인어공주, 라푼젤이 될 수 있어. 이걸 거부하는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고 앞뒤로 꽉 막힌 바보야! 라며 애꿎은 시청자를 욕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논쟁은 이미 10수년 전 007 영화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흑인 여성이 본드걸로 출연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앵글로삭슨족의 가장 우월한 미와 힘을 보여주는 007 시리즈의 흑인 본드걸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할리베리가 등장하자마자 스크린 앞에 앉은 이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감동하며 박수만 칠 뿐이었죠. 디즈니가 곧 따뜻한 가족 영화라는 공식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라이트이어의 동성 키스신과 임신한 레즈비언 커플이 나왔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아동용이었죠. 같은 해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가 나왔을 때는 청소년 게이가 주인공이었는데요. 대중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터집니다. 흑인 인어공주 사건인데요. 아이들과 극장을 찾는 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당연히 흥행도 쪽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즈니는 믿고 한 번 더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백설공주였는데요.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설정 자체를 디즈니는 손쉽게 무너뜨리고 라틴계 배우를 캐스팅해버립니다. 이미 예고편에서부터 수천 개의 싫어요 댓글이 달리는 기염을 토했고 역시나 흥행도 참패했죠. 오픈마인드라는 서양인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지 않았죠. 성인들도 설정이나 극중 배역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언제라도 숨겨둘 PC가 튀어나올지 몰라 신경이 곤두선째 봐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런 디즈니의 빈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일본 자본 소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 캐대언이었던 것이죠. 참 콘텐츠라는 것이 결국은 재밌고 잘 이해되고 귀에 꽂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사실 캐대언의 뼈대 자체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시감이 느껴지며 특히 겨울왕국을 빼다 박은 듯한 스토리 전개는 오히려 우리 눈에 편안합니다. 각 캐릭터의 특징과 관계가 겹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헌트릭스 멤버들의 관계와 엘사, 안나 자매의 애증이 대표적이죠. 엘사는 언제나 장갑을 쓴 채로 얼음 마법을 사람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애쓰는데요. 안나는 언니가 자기를 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답답하고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죠. 루미 역시 악령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서 악령의 문양을 피부에 지니고 있는데요. 양어머니이자 선대 헌터인 셀린의 조언대로 헌터 활동 동안 문양을 항상 감추며 지냈죠. 미라와 조이는 비밀을 숨기려는 루미를 걱정하면서도 그녀에게 불만을 품는데 이 거리감은 헌트릭스가 잠시나마 분열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단순하고 익숙한 스토리라인은 K-팝 팬들이 아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연령, 모든 문화권 팬들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완벽한 선과 악 컨셉 K-팝도 우리 귀를 즐겁게 감싸줬고요. 또 이런 풍요로운 콘텐츠 사이사이에 우리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지점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의 접점을 만들어 그 재미를 더합니다. 일간 어색한 테마 아이돌이라는 설정이 대표적인데요. 종교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보면 무당은 마을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라는 공동체 유대감을 고조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굿이라는 의식 역시 목적을 떼고 보면 특수한 노래, 음악과 춤이 결합한 종합예술로 봐도 억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세대마다 3인조 여성 그룹의 춤과 노래로 청중의 유대감을 고조했는데요. 저고리 시스터즈, 킴 시스터즈, 셋돌의 S.E.S 같은 그룹에 대한 오마주처럼 묘사됐던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디즈니는 안 되고 K-팝 데몬 헌터스는 됐는지를 살펴보니 정말 우리 시청자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제작자들이 억지로 무슨 사상을 끼워 넣으려 해도 콘텐츠의 만듦새 자체가 떨어지면 선택받지 못하는 건데요. 디즈니 신규 경영진은 뭔가 잘못된 핀트를 잡았습니다. 예쁜 공주가 백마탄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고전적인 스토리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수준의 각색이 아니라 PC주의 문화에 매몰된 캐스팅으로 무리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관객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배우 캐스팅으로 오히려 원작과 디즈니 브랜드를 해친다는 건데요. 캐대언은 이런 사상 없이도 콘텐츠 그 자체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부랴부랴 퇴마록 배급권을 사서 어떻게든 K를 묻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디즈니는 안 돼도 소니와 넷플릭스는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100% 판권을 전부 넘겨받은 넷플릭스의 해안이 돈 다 들여서 제작하고도 K-팝으로는 승부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며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소니의 우매함을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 20년 뒤에 한국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노래 부르는 전 세계 청년들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